기반이 될 수 있는 시기. 신분보다는 서서히 돈이 중요해진 시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한 내용. 선생님, 그럼 벌써 첫 번째 주제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조선 후기에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삶이라. 일단 우리가 그동안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해왔습니다.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예전에 신라시대로 가보면요, 우리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명의 여왕도 등장했었죠.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분은 이제 선덕여왕쯤은 알고 계시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시대가 뒤로 가니까 고려시대, 여러분 고려시대는요, 부부가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았을 때 여자가요, 남편한테 우리 이혼해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살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재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조선 전기 때요, 조선 전기 때도요,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죠. 그거 뭐라고요?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할 때요, 아들이라고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들 똑같이 나눠줘요. 자, 그러니 부모한테 재산을 똑같이 나눠 받았으니 당연히 부모 제사 지낼 때도요, 아들, 딸 구별하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아들, 딸 다 있는 집이라면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고, 아들이 없는 집이다 그러면 딸이 제사 지내요. 선생님 정말 딸이 제사 지내요? 예, 그랬어요. 그러다가 딸이 죽게 되면 딸의 아들, 즉 외손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당연한 분위기였었습니다. 자, 물론 그 시대는요, 요즘 우리 딸바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성에 대한 대우가 아주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들이 라고 금방 분위기를 알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요,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못 낳았다고 남편이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분위기.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요, 딸을 낳으면 지나가던 새우젓 장수도 섭섭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남녀의 생활이 좀 달랐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딱 하니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머릿속에 딱 주제가 정리되어지죠. 이 부분은요, 주제를 정리하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해졌더라. 그 이유는 유교 때문입니다. 주제가 파악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주제를 알았으니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자, 좀 전에 여러분들 여성들에 대한 이런 차별이 심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유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요? 유교, 유학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그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왕은 왕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있고, 양반은 양반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있고, 평민은 평민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짓고 있죠. 이것처럼 남자가 주는 지위와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지위와 역할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이렇게 구분을 짓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은 누구 위주로? 맞아요. 남자 위주로 이제 생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 여자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귀에 박히도록 부모님한테 듣는 소리가 있어요. 바로 뭐냐? 삼종지도. 자, 따라해주세요. 뭐라고요? 삼종지도. 삼종지도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3가지 규율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들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삼종지도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요,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을 나눠 갖는 칩시다.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는 상황은 더 이상 안 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있다라면 아들에게 더, 아들 중에서도 장남에게 더 많이 주는 이러한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럼 제사는요? 예,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딸들이 이제 제사 지낼 생각 못해요. 아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장남이 제사를 지내요. 만약에 제사 지낼 아들이 없으면 양자라도 두려웁니다. 이게 조선 후기 분위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갓집에 가서 사는 거. 처가살이라고 하죠. 왜 안 됐을 것 같죠?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집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라마 같은데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편 집에 가서 삽니다. 이때 이제 시부모님이 막 이렇게 이제 고된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런 상황들 조금 많이 봤죠. 그쵸? 예, 그런 시집살이. 처가살이가 아니라 시집살이가 이제 대중화, 보편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여자들을 위한 정식 교육이 이루어졌을 리는 그렇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에서부터 교육까지 차별이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식일 때요. 아무래도 여성들의 옷차림 있죠? 이 옷차림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변화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두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바로 신윤복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윤복의 그림을 좋아해요. 이 한복의 선들이 너무 예뻐서.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한복의 예쁜 선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신윤복의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 자, 여기서도요. 한복선이 너무 예쁘지만 그거보다는요. 달빛 아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녀. 그중에서 여자의 모습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장의 그림 속에서 조선 후기 여성들의 옷차림의 변화, 무엇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바깥에 나갈 때는요, 얼굴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7살만 넘어도요, 남자, 여자는 한 곳에 앉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다 큰 성인이 밖에 나가는데 얼굴이 이렇게 다 드러내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만 빼꼼히 하고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강조됐던 게 바로 뭐냐면 정절이에요, 정절. 정절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지켜야 될 지조, 절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나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워 라고 해서 재혼을 하는 건 상상하기 조금 힘든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4대부 집안,